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우선 영상 보시겠습니다. 특별한 증거도 없이 그냥 카톡 몇 개 갖고서 다 구성을 해가지고 범행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다거나 이런 사실들을 공소장에 기재를 하셨어요. 네, 오늘 들여다볼 이슈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이슈는 고유정 재판 소식입니다. 이 고유정 재판이 지난번에 이제 전 남편 살해 사건 진행되고 있다가 의붓아들 살해 사건 이게 병합이 됐어요. 그 병합되고 나서 첫 재판이었죠? 네. 네. 전체적으로는 총 8번째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사건이 병합되고 나서는 첫 번째 재판이었고요. 네. 지난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고유정 씨가 출석을 하지 아니죠. 않았는데 네.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을 했고요. 이 고유정 씨 변호인은 이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연적인 요소들을 꿰맞춰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혐의를 부인한 상태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꿰맞추고 있다. 전면 네. 부인이라고 네. 보면 되겠군요. 새로운 얘기가 그래도 재판에서 좀 나왔습니다. 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이 고유정 씨가 의붓아들이 죽고 나서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친정어머니가 위로를 하자 우리 아이가 아니니까 괜찮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건 충격적인데요. 네, 증인으로 출석했던 현 남편은 이런 얘기를 처음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뭐 울먹거리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이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이 의붓아들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가 오전 4시부터 6시인데 네. 그 사이에 고유정 씨가 깨어 있었다라는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고유정 씨는 그 시간에 본인은 자고 있었다라고 이제까지 주장을 했는데요. 고유정 씨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고유정 씨가 정확히 새벽 4시 48분에 본인의 핸드폰에서 의붓아들의 외삼촌과 친척들의 연락처들을 다 삭제하는 그런 흔적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연락처 자체를 자기 고유정 씨한테 준 적이 없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데요. 뭔가 고유정 씨는 본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연락처를 지운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새벽 4시 48분이었습니다. 네. 수면제 관련해서도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왔죠? 수면제는 이제 고유정 씨가 처방을 받았던 건데 본인이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처방을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었죠. 이 수면제의 성분이 잠을 잘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잠을 깊게 자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검찰이 확인을 했고요. 잠을 못 잘 때 빨리 자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더 깊이 잠들게 하는 네, 수면 그러니까 상태가. 네. 이게 고유정 씨가 원래 주장했던 처방 목적하고 다르고 결국은 남편에게 이 약을 먹여서 이 범행 시간에 깊게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취지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죠? 네. 근데 어제 특히 현 남편은 네. 뭐 당연히 검찰 측의 증인으로 나왔을 텐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작년 이제 11월 말, 작년 말 정도에 고유정 씨가 갑자기 네. 당신은 잠잘 때 사람을 누르는 버릇이 있다, 잠버릇이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11월 달에. 예, 네. 그러니까 올 3월 2일에 의붓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4개월도 전에 이미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남편도 모르고 있던 이제 잠버릇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줬고 결국 미리 깔아놨다는 얘기. 네, 없는 잠버릇을 만드는 게 4개월 전이니까 상당히 의도적인 범행이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진술을 했고요. 네. 그리고 원래 이제 고유정 씨 남편과 고유정 씨가 각각 이 동갑내기 아들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각자 데리고 와서 같이 키우자라고 얘기가 돼 있다가 갑자기 며칠 전에 고유정 씨가 의붓아들부터 먼저 데리고 와서 키우자라고 계획을 바꿨고 그에 따라서 데리고 와서 이틀 만에 이제 의붓아들이 사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좀 정황상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장례식을 끝나고 마치고 이제 본인이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의 동의도 없이 애들이 그 의붓아들이 죽기 전에 쓰던
뭐 이불이나 베개, 매트들을 전부 싹 치워버렸다. 그러니까 뭔가 증거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는 이제 증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검찰은 그리고 고유정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남편이 의붓아들만 아끼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살인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이후 그 증거로 고유정 씨가 이 현 남편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을 한 바 있는데요. 유산한 이후에 현 남편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내는 그런 메모를 작성했는데 그거를 검찰이 입수해서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고유정 씨 측 아까 뭐 전면 부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인 측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 검찰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고유정 씨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혐의를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공소장은 한 장으로 그러니까 뭐 페이지는 여러 장이 되더라도 공소장만 제출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소장에 이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첨부해 버리면 판사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 그러니까 예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시작할 때는 공소장만 제출해야 되는데 이번 고유정 씨에 대한 공소장은 의붓아들 살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어서 판사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갖게 했다. 따라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절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무죄가 상황입니다. 아니고 공소를 아예 기각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얘기군요. 뭐 어쨌든 계속해서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2주 후인 이제 16일 오후 2시에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재판부는 의붓아들을 감정한 법의학자를 포함해서 증인들을 이제 부를 예정이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12월과 1월 중에 한 6번 정도 추가적인 공판을 거쳐서 결심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9일입니다. 지난달 마사회 기수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서가 있었는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네요. 네. 어떤 사건이었던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마사회 기수가 이 부정경마에 대한 의혹 제기하고 이 조교수 이 부당한 조교수 채용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말 조교사 얘기하는 거죠? 네네. 네네. 그 A4 용지 3장 정도의 유서를 남겼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본인이 부정경마에 연루돼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조교사 면허를 본인이 땄는데 뭔가 빽이 있는 그러니까 협회 그 마사회 간부하고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순서를 밀려서 그렇군요. 본인이 조교사로 채용되지 못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정경마와 관련해서는 조교사가 의도적으로 본인을 하위 순서로 들어오게 하려고 대충 타라라고 이런 작전 지시를 했는데 말하자면 경기를 조작을 지시했다라는 거군요. 네, 그러한 부당한 작전 지시를 여러 차례 했고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아예 말을 타게 못하는 그러니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는 주장을 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수사를 개시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 승마하는 쪽에서는 그 경마 쪽에서는 조교사가 절대적인 좀 권력을 휘두르는 거 아닌가. 마주가 채용하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기수들이 말하자면 축구팀 감독처럼 조교사가 있는 것이고 선수로 기수나 뭐 마필 관리사가 있는 것이고 이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네, 구조를 간단히 보면 이제 말의 주인 마주가 있는데 말을 타는 기수와 또 말을 관리하는 마필 관리사 이런 사람들의 관리를 조교사한테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말을 타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이거 자체를 조교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지시를 부당한 지시를 할지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마필 관리사는 또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이라든지 어떤 근무 현황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조교사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군요. 이게 첫 번째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요. 기수나 뭐 마필 관리사가. 어떤 일들이 또 있었는지. 마사회에 따르면 이제 부산 경남 지역으로만 한정해도 최근까지 기수분이 4분, 그다음 마필 관리사 2분, 간부 직원 1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이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7명이네요. 예, 기수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마필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정규직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주 열악한 근무 환경을 비판하면서 자살하는 사건들이 2건이나 있었고요. 간부 직원들도 네. 어떤 경영진의 횡포 그리고 내부 비리를 일기장에 기재하면서 자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공공운수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어떤 다단계의 갑질과 부조리를 밝히고 이런 지금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을 처벌하라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고용노동부도 과거에 유사한 문제가 있을 때 현황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필 관리사의 34%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네. 이 상당한 수준의 우울증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필 관리사의 고용 구조를 개선은 해야 된다라는 점도 밝혔고 그리고 무려 52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근무 환경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도 보고서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